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선 조치 방법의 수립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선 조치 방법 수립 부분은 몇 번째 원칙이고 몇 번째 절차이죠?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절차였습니다. 다시 한번 흐름을 보겠습니다. 위에서 분석을 하였어요. 중요 관리점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관리할 겁니다. 세 번째는 그 관리 기준을 한계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한계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한계 기준이 모니터링 상황이 생겼을 때 취해지는 조치, 이것이 바로 개선 조치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수치로 외워서 다섯 번째가 아니라 흐름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한계 기준을 모니터링 했더니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개선 조치라는 것이죠. 자, 개선 조치의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개선 조치는 모니터링 결과 중요 관리점의 한계 기준을 이탈할 경우에 취해지는 일련의 조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계 기준을 이탈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서서 한계 기준 시간에서 다룬 것이죠. 한계 기준이 이탈되었다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위해 요소를 갖고 있는 상태로 출하될 수 있다라는 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 기준이 이탈되었을 때 그 제품이 나가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선 조치이고요. 그러면 어떤 조치가 들어가야 될까요? 일단은 문제가 되는 그 공정을 원래의 상태로, 즉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부적합한 상태에서 적합한 상태로 되돌리는 관리 상태를 정상적으로 돌리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또 이런 모니터링 과정에서 한계 기준 이탈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일부 현장의 작업자들은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한계 기준 이탈 사실을 숨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 조치 과정에서는 어떤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지 마시고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과정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작업자들에게, 담당자들에게 충분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가상훈련을 통해서 한계 기준 이탈 상황에 이와 같이 우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런 부분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개선 조치 방법을 어떻게 수립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CCB별로 각각의 적절한 개선 조치 절차를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제조소의 환경에 따라서 설비에 따라서 또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이 개선 조치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식약처나 안전관리인증원에서 정해놓고 반드시 이런 개선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개선 조치 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적절한 양식이 필요하겠죠. 기록지 양식을 우리 모니터링 일지와 함께 같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모니터링 일지를 우리가 예시로 보면서 개선 조치 기록을 모니터링 일지의 밑에 부분에 칸을 만들어서 같이 기록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 일지에 개선 조치 기록을 같이 남기는 케이스가 많이 사용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이 설정된 개선 조치의 과정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는지 모의 훈련을 실시해서 그 효과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선 조치 과정에 참여하는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시켜 두셔야 됩니다.
자, 개선 조치 방법으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작업을 일단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공정작업을 멈추게 하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들이냐면요. 더 이상의 부적합한 제품이 계속해서 다음 공조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다른 공정을 통해서 대체해서 그 부적합한 제품들이 정상적인 제품으로 완성이 되도록 공정 라인을 돌려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일단은 공정 자체를 멈춰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계 기준의 이탈 제품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보류 처리하거나 격리 처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단계를 안 넘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제품만 특별하게 보류를 처리하고 나머지 공정들은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 1번의 케이스는 일단 공정을 무조건 멈춰놓고 보는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특정 제품들을 격리하고 보류 처리하고 나머지 제품들은 공정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게 한 다음에 이 보류 처리한 제품, 격리 처리한 제품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시 검증해서 개별적인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계 기준의 이탈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을 개선하는 걸로, 수정하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파악해야 다음에도 이와 같은 한계 기준 이탈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 봅니다. 네 번째는 관리 상태를 원래로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응급 조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 보류 처리가 아니라 무조건 또 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보류 처리하면서 빼놓은 제품 일부, 즉 부적합한 제품을 다시 앞단계 공정으로 돌려서 재가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살균 조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한계 기준이 이탈된 상황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우리가 식별이 됐다면은 그 제품, 그 로트 전체를 다시 재살균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앞서 살균 조건에서 사용한 온도와 시간 기록을 보면서 다시 얼마나 더 보충 살균할 것인가를 현장에서 판단해서 보충 살균 조건을 잡아서 재살균을 하거나 살균 조건이 온도나 시간, 특히 시간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어느 정도 이상만 되는 것이고 더 많이 했을 때 제품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보충 살균이 아니라 그냥 처음 상태의 살균, 살균을 완전히 다시 하는 방식으로 하여도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결국은 우리가 부적합한 제품을 온전한 제품으로 정상 제품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응급조치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라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격리하고 보류한 제품들을 갖고 다시 분석을 하거나 또 그 상태를 판단하면서 이 제품은 정상적인 제품으로 출시하기 어렵겠다 싶은 경우라면은 폐기 처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소비자용 제품이 아니라 원료용 제품으로, 다만 그때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원료용 제품과 소비자용 제품의 규격이 다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폐기 처리한다든가 아니면은 식품 용도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사료용으로 돌리겠다. 단순 폐기물로 버리기 전에 사료용으로 돌리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이 바로 전용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개선 조치에 넣을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했던 그런 개선 조치의 조치 사항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요. 또 이와 같은 개선 조치 사항이 빈번하게 자주 발생한다면 또 작업자가 그 CCP에 관한 관리의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개선 조치에 넣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개선 조치들을
일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즉 CCP 한계 기준 이탈 상황이 생길 때마다 진행을 하는데 이와 같은 개선 조치 사항이 너무 자주 발생해서 우리 해썹 시스템에 관리 허점이 보인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봐야 될까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해썹 관리 계획을 수정하는 일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더 심층적인 검증을 통해서 개선 조치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제품에 대한 개선 조치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 그 완료가 되기 전부터 앞서 우리가 한계 기준의 이탈의 원인을 파악한다고 하였는데요. 완료가 되고 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자의 실수로 인한 것인지, 기계 장치의 노후화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인지, 또 원료의 어떤 입고 검사에서의 불완전한 요소가 있어서 완전하지 않은, 그리고 위의 요소를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는 원료가 입고돼서 우리가 공정의 관리 범위 바깥의 원료가 공정 안에서 위의 요소가 충분히 관리되지 않은 것인지 여러 가지 원인들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 조치 후에도 CCP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개선 조치의 빈번한 발생을 막기 위한 재발 방지 조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개선 조치 방법의 예로서 CCP를 가열 공정의 CCP로 잡아봤습니다. 가열 공정의 개선 조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가 설정한 한계 기준의 이탈 상황에 취해지는 조치가 있겠고요. 예를 든다면 가열 온도 또는 품온, 또 가열 시간 또는 품온 유지 시간이 이탈되는 상황이 자꾸 발생이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1번, 먼저 작업을 중지한다. 우리가 앞서 몇 가지 전형적인 예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 제품을 즉시 재가열한다. 이것은 공정을 관리 상태를 원래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취해주는 응급 조치가 되겠죠. 그래서 재가열하고 그리고 그것을 일지에 기록하고 그리고 생산관리팀장 또 해썹팀장에게 보고한다. 이런 내용들이 개선 조치 방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당 노트의 제품에 대해서 더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공정품 검사를 의뢰한다라는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는 이런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이 방법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회사의 상황에 맞게끔 고쳐서 또 필요하다면 추가하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삭제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기가 고장된 상황으로 인해서 한계 기준이 이탈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작업자의 숙련도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 기기 고장인 경우는 기계의 노후화와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런 경우라면 기계 고장이다. 전기 스위치가 고장이다. 또 휴즈가 나갔다. 또 어느 부분에 히터 부분이 고장이 났다. 타이머가 고장이 났다. 등등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개선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첫 번째, 즉시 작업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공정품을 보류합니다. 기계가 고장났기 때문에 일단은 기계를 스톱시키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 내용을 일지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계가 고장났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기계를 수리, 보존하는 부서가 이를테면 공무팀이 있다면 공무팀의 수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기계 전문가가 기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리가 오래 걸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고장일 때라면은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보류된 제품이 중간에 이렇게 지체된 상태로 있어도 문제가 없다면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수리가 완료된 다음 다시 재가공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또 역시 기록에 남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또 위에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또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롯들을 공정품검사를 품질관리부서에 의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에 이 설비가 단순하게 간단하게 5분, 10분 안에 수리가 끝날 정도의 경미한 그런 고장이었으면은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겠지만 혹시 기계 수리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중증의 고장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회사에 공정 라인이 2개가 있고 3개가 있다고 하면은 첫 번째 1라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설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2라인, 3라인으로 우리가 보류 처리했던 이 반제품들을 그쪽 라인으로 돌려서 이후의 공정이 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까지도 이 개선 조치 방법에 수록을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세척 공정의 개선 조치 방법입니다. 자, 앞서 우리 살균 공정이랑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세척이라는 어떤 특성이 반영된 개선 조치 방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계 기준이 이탈되는 경우, 그 다음에 기기 고장인 2가지 케이스로 크게 나누어질 거고요. 한계 기준이 이탈하는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두 번째는 재세척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보고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공정품 검사를 의뢰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기기 고장인 경우 역시 중지, 보류. 일단은 기계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일지에 기록을 하고 공무팀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수리가 완료되면은 재세척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세척기에 우리 제품, 보류 처리한 제품들을 그 라인으로 다시 돌려주는 거. 그리고 관련된 기록을 남기고 그다음에 상급자에게 보고합니다. 또 필요하다면은 공정품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죠. 이게 세척 공정을 CCP로 잡았을 때 설정할 수 있는 개선 조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독 공정을 보겠습니다. 자, 세척보다는 이제 생물학적 위해서를 더 관리하기 위해서 소독제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한계 기준이 많이 있었어요. 꽤 여러 항목을 한계 기준으로 설정해서 모니터링도 많이 했습니다.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이탈이 됐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개선 조치를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중지하고요. 또 소독 농도를 보정한다. 즉 이럴 때는 소독 농도가 한계 기준 이탈했을 경우이겠죠. 그리고 재소독한다. 또 재행금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요. 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정품 검사를 의뢰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기계 고장 똑같죠. 자,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작업 중지, 보류, 그 다음에 기계 고장 상태를 기록하고요. 공무팀에 보고합니다. 수리를 의뢰하는 것이죠. 단순 보고가 아니라. 그리고 수리가 완료되면은 재소독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재소독까지 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록에 남기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필요하다면 공중품 검사를 의뢰한다. 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조건을 달았어요. 그래서 매번 개선 조치가 있을 때마다 이걸 검사를 의뢰하는 것도 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면이라는 그런 조건으로 한 것이고요. 대부분의 공장에서는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검사를 안 해도 되는 조건으로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제품의 pH를 측정하는 CCP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세 가지 경우로 개선 조치를 제가 예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최종 제품의 pH를 우리가 한계 기준으로만 잡지 않고 조미액의 pH를 측정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조미액의 pH가 우리가 3.5로 잡았다. 3.5 이하라고 잡았는데 그때 딱 모니터링 해보니까 이게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그 조미액의 pH에 영향을 주는 어떤 원재료 부분의 배합비가 잘못되었는지 이런 거 점검해 봐야겠죠. 그래서 pH를 우리가 정한 한계 기준 범위 안에 있도록 해보는 것이죠. 예. 또는 pH가 보정이 잘못돼서 뭐 고장이라고 얘기할 수는 아니지만 보정이 잘못돼서 pH 측정치가 잘못 나온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고 또 한계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종 제품의 pH가 초과된 경우는 더 중요한 부분이죠. 조미액의 pH 부분은 최종 pH를 재기 전에 먼저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원인을 파악해 보기 위한 것이었고요. 조미액의 pH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최종 pH야말로 반드시 측정해야 되는 그런 한계 기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보류하고 이탈 사항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최종의 pH가 잘못된 부분이 조미액의 pH였다면 조미액의 pH를 조정해서 다시 조미를 하거나 조미액의 양을 조정해서 양이 부족해서 최종 제품의 pH가 충분히 관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pH가 낮은 것이 너무 작은 양이 들어가서 최종 pH가 적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최종 pH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의 4.0 이하라 이와 같은 조건으로 만족되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또 역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만약에 해당 제품의 pH 보정이 안 된다면 조미액이든 또 조미액의 양으로든 pH 보정이 안 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는 폐기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폐기 처리라는 것은 개선 조치의 하나의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 처리라는 방법은 회사의 경제적인 손실들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폐기 처리를 하기 전에 취해 줄 수 있는 많은 재가공이나 재처리나 보정이라는 조치를 통해서 조치가 취해 주는 것이 경영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경영적인 관점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소비자의 안전 부분, 즉 위의 요소가 들어간 제품이 허용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마지막으로 pH의 측정기가 고장이 난 경우더라면 당연히 공무팀에 수리를 의뢰하거나 또 외부 수리를 맡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pH 측정기가 구비될 때까지 생산을 중단한다? 이런 표현을 여기다 써놨는데 이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이 자료에 있는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나친 부분이죠. pH가 고장났다고 공장을 스톱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좀 더 합리적인 수준은 뭘까요? 우리 회사에 pH 미터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을 사용해서 고장낸 pH를 대신해서 다시 재측정을 해서 문제가 없다면은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중요한 CCP라면은 하나의 설비를 갖고 하나의 측정기를 갖고 공장 전체의 생산 제품들을 커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선 조치에서 그 측정 장비가 고장 났을 때 공장을 올스톱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떤 측정 장비가 비싼 것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복수로 구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 pH 측정기 고장 이 부분에서 반영을 해서 개선 조치 방법을 수립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항상 기록과 보고 과정이 있습니다. 예,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나면 반드시 기록을 남겨놓고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분 활성도의 측정 방법인 측정에 대한 CCP에서 개선 조치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이고요. 비슷합니다. 자, 수분 활성도가 관리되는 공정들은 대개 건조 공정에서 관리가 되니까 역시 해당 로트에 대해서 재건조, 재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재측정하는 방법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고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공정품을 의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측정기가 고장난 경우는 수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측정기를 갖고 새로 하기 전까지는 잠깐 보류할 수 있습니다. 예, 다른 측정기가 하나 더 있다면. 예.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 그 제품이 완전히 포장이 완료된 상태까지 제품이 포장이 되고 나서 포장지를 뜯어서 수분 측정기를 통해서 수분 활성도 측정을 했다면은 사실은 상당 시간을 오랜 시간을 보류 처리할 수도 있어요. 즉 수분 측정기가 한 대밖에 없었는데 한 대가 수리되는 데까지 한 3일 걸렸다. 그럼 3일 동안은 보류 처리할 수 있겠죠. 출하만 안 하고 있으면요. 그래서 새로 수리된 수분 활성도 측정기를 갖고 측정을 해보니까 다른 샘플도 몇 개를 측정해 보니까 문제가 없더라 하면은 그 보류 처리한 제품을 정상 제품으로 승인해서 출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역시 기록을 남겨놓고 보고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개선 조치 방법입니다. 자, 금속 검출 공정 보겠습니다. 금속 검출 공정은 세 가지로 분류해서 기재를 해놓습니다. 첫 번째, 금속성 이물이 정말 혼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 시편을 넣기 전에 우리가 제품이 지나가는 중에 삐삐삐 거린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자,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거죠. 일단은 작업을 중지합니다. 작업을 중지해봐요. 왜냐하면 그 제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재분석을 해서 재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결되고 나서 나머지 제품을 금속 검출해도 시간적으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중지를 시켜놓고요. 두 번째는 그 제품을 다시 한번 통과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금속 검출지에 불이 들어오면서 삐삐삐 거린다. 그러면은 그건 확실하게 두 번, 세 번 해도 재검사해도 같은 결과라면은 이탈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기록을 남겨놔야겠죠. 그리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 2단계에서는 끝냈지만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사를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근데 모든 제품을 다 하는 것도 역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제품만 우연하게 금속성 이물이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이와 같이 금속성 이물이 들어갈 때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를 정해서 2시간에 한 번씩 또는 매 작업 시작 끝날 때 표준 시편을 던져봤어요. 그런데 표준 시편을 던졌을 때 삐삐삐 하면서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왔다면 어떤 상황인 거죠? 기계가 고장난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죠. 자, 이 기계가 고장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는 겁니다. 그럼 앞서와 똑같습니다. 공정품 보류. 그리고 기록하고 공무팀에 수리를 의뢰하고요. 그리고 수리가 완료한 다음에 다시 재검사를 해보니까 기계가 수리된 상태에서 우리 제품이 이제 정상적으로 합격 처리가 되는 쪽으로, 즉 금속성 이물이 검출이 안 됐다면 그냥 정상적으로 관리했던 방식으로 공정 라인을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반드시 기록하고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금속 검출기는 시간에 따라 감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자, 어떻게 발견이 될까요? 역시 표준 시편을 통해서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시간마다 모니터링 할 때 마지막 직전 모니터링에서는 표준 시편에 의해서 금속 검출기가 아주 민감하게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2시간이 지나고 나서 금속 시편을 표준 시편을 던져 놓았을 때 검출이 안 된다 하면은 그 사이에 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표준 시편을 좀 큰 거를 놓으니까 검출은 되더라. 그러면 확실한 감도 좋아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검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감도가 떨어져서 그 사이즈를 검출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일단은 공정품을 보류하고요. 보류합니다. 그리고 이탈 사항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감도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리고 그 감도를 조정합니다. 확인하고 보정한 다음에 그 내용을 또 역시 기록을 하고 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앞서서 분석했던 것들을 다시 재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모니터링 주기가 적절하게 길지 않게 그러나 너무 관리에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좀 짧을수록 좋은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4시간으로 금속 검출기에 모니터링 주기를 잡았다면 4시간 내내 이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이 안 된 상태로 제품이 계속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외포장 작업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4시간 만에 다시 금속 검출기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이 되면은 외포장 작업했던 모든 박스들을 다시 풀어서 금속 검출기에 재검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면 어떨까요? 그러면 4시간이 아니라 2시간 정도 한 부분만 금속 검출 작업을 재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조금 더 하는 대신에 만약의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즉 재작업의 큰 부담들을 줄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개선 조치 방법의 수립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